빈칸 추론 세문항을 하겠습니다. 26학년도 수능 때 가장 화제였던 칸트 문항, 그리고 26학년도 9월 31번, 32번 세문항을 하겠습니다. 칸트 문항은 실제로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어서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각각의 빈칸 추론은 시간 제한을 3분 정도 걸어놓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3분 제한 시간 두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바로 해설 들어갈 테니 퍼즈 하시고 3분 진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31%입니다. 항상 빈칸 추론을 풀 때 중요한 거는 모든 문항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한 단락의 지문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 보일 뿐이죠. 이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빈칸을 일관된 논리로 연결시켜가면서 빈칸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도 빈칸 추론의 경우 정답의 선지가 정답처럼 절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손을 가지 않게 일부러 설계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더 확실한 경우가 100%입니다. 오답 4개를 정확하게 찾는 게 오히려 1년 동안 배울 때 시험지에 써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문제를 보시고 핵심 내용 파악하시고 빈칸에 들어갈 말 얼추 생각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오답 4개를 지운 식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know that animals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to afford themselves a modicum of safety. 첫 문장이 3줄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잘 의미 덩어리를 캐치하셔서 연결시켜서 읽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알아, that 이하를 뭘 알아? Animals have evolved a variety of patterns. 동물들이 발달시켜 왔다는 거, 계속 진화시켜 왔다는 거, 뭐를? 다양한 패턴들을, 그렇죠.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어떤 패턴이냐, 어떤 패턴을 개발시켜 왔냐. 엄밀히 말하면 패턴이란 건 맥락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도구, 생존 방식 모든 거에 다 통하겠죠. 맥락을 잘 따지셔야 돼요. 어떤 능력? 어떤 패턴? 조작할 수 있는 무엇을? 그들의 천적의 인식, 지각, 인지를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 스스로는 아마 동물들이겠죠? 동물들이 이거를 지금 조작해서 패턴을 개발시켰으니까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약간의 안전을. 이 얘기는 3줄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물들은 그 상대방의 인지를 조작해서 자신들에게 안전을 준다, 안전을 도모한다, 이 정도의 말이겠죠. 이렇게 풀로 다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봤자 의미는 없어요. 핵심 내용만 추론하면 됩니다. 동물들은 뭘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일까요? 누군가의 인지, 지각을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것, 이것만이 핵심입니다. 의미적으로. 동물들 상대방의 지각을 조작. 여기까지 읽었고, 다음 문장. Greater power birds utilize blank in the mating domain. 이런 거를 읽을 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다. 동물들은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 했고 갑자기 Greater power birds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인 사례죠. 정확히. 폴 이그젠플이 들어있지 않아도 이 얘기는 필연적으로 앞 내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 문장의 주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꼼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전체 내용이 결국 이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읽으면서 본인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뭐 해석이 되건 안 되건 뭔 말이라고 해석을 하건 이해가 가, 이해가 안 가, 상관없이 이 내용은 무조건 앞내용, 동물들이 상대방의 지각을 조작한다. 이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사실 감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까지 읽고 선지로 넘어가도 답은 정확합니다. 나머지 4개의 선택지는 도저히 답이 될 수 없어요. 딱 한 개의 선택지만 남거든요. 근데 뭐 인간의 본성이란 게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읽고 지문의 3분의 1만 읽고 답이 너무 명확해 보여. 그렇더라도 실제로 정확히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읽은 내용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읽긴 읽어야 돼요.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이 필연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사례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빠르게 읽어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Greater power words는 활용해 이거를 어디서? In the mating domain. mate는 짝을 찾는 거죠. 우리 soulmate 할 때 그 mate입니다. classmate 반 친구. domain은 영역이니까. 짝짓기 할 때 이거를 활용해. 이거 뭐에 대한 걸까요? 지각을 조작하는 거겠죠. 상대방의 인정하고 확인만 해봅시다. Males construct a boar. 수컷들은 이 보어를 만들어. 저는 보호의 뜻을 모르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문을 또 읽으면서 보호가 뭘 의미하는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봅시다.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Its function is to provide an arena in which males display to females standing in an avenue that leads up to the bower. 문장이 길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쉽게 읽어나가겠습니다. 보호의 기능은 뭐야? 제공하는 거야. 아레나 장소 정도 되겠죠? 그 장소에서 수컷들은 디스플레이에 보여줘. 누구에게? 피멜 암컷들에게. 어떤 암컷들? 길에 서 있는 암컷들에게. 이 길이 이끌어줘. 그 바워로. 이 바워가 뭐예요? 멜들이 만든 거잖아요. 멜들이 그러니까 메이팅 덤에 짝짓기 영역에서의 그 피멜 암컷들을 자기들한테 데리고 오는 방식인 거죠. 오케이. The males decorate the avenue with the variety of objects. 이 수컷들은 데코레이트 해줘, 꾸며준다는 거죠. 그 길을 암컷이 이 길을 통해서 그 수컷이 만든 바워로 오잖아요. 이 길을 꾸며준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다양한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뜻이 많죠.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맥락. 오브젝트의 이 지문 속에서 이 오브젝트의 뜻을 명확히 밝혀주는 건 단어장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당연히 뭘까요? 여기서는 장식 정도 되겠죠. 왜냐?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데코레이트가 나왔으니까. such as 예를 들어 stones and shells. 돌들이랑 조개를 가지고 오케이. 하지만 벗이 나오면 유념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수컷들은 그런데 막 don't do so 그렇게 하진 않아. In a chaotic manner. 어떤 방식으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뭔 말일까? 얘네들이 지금 수컷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혼란스러운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나름의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또 larger objects are placed closer to the bower and the smaller objects farther away. 큰 오브젝트, 장식들은 가깝게 놓습니다. 보어에. 그리고
작은 것들은 farther away, 더 멀리 논대요. 공사가 없다.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독해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영어는 무조건 생략합니다.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지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빼먹은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벤유를 꾸민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상상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비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이 방법이 정확히 이 지문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의미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This creates a forced perspective,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이게 만들어낸 강요된 perspective, 예상, 인지, 문맥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겠죠. 강요된 인식이라고 해석을 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어떠한 특정한 인식을 앙컷에게 심어준다는 얘기겠죠.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이런 걸 읽고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요. 비유적 표현.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외국인이 쓴 그것도 심지어 학술문의 비유적 표현을 제 시간에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하죠. 이게 수컷이 앙컷을 꼬시기 위해서 어떤 지각을 조작한다는 얘기겠죠. 그 의미로 어차피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콜론 부연 설명하자면 필자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앞에서 말한 신데렐라 캐슬에 대한 의미. 또 bore, appear, smaller. bore는 작아 보여. 뭐보다? 그것이 실제 그 크기보다. 보호라는 게 그 수컷이 만든 보호라는 게 실제로 더 작아 보인답니다. 이 앞문장의 실제 의미겠죠. Andler and his colleagues suggested that.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죠? 지문에. 앤들러와 그의 동료들은 suggested. 주장했어. 보여줬어. 테디아를. 자주 나오는 논리입니다. 인용의 논리예요. 필자가 지문 어느 순간에 유명한 사람들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인용을 왜 할까요? 글을 쓸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타당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확인시켜줬다.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의미인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인용한 지점이 결국 필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뒷받침해 줄 거라는 필연적인 논리 관계예요. 오케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또 새롭게 읽는다면 여기 이 의미를 알아내기 참 어려워요. 여기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해야 학술문에 대한 문장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답은 이미 나왔어야 돼요. 실전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court는 살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appears가 동사니 앞에 건 날렸어도 괜찮아요. 수컷은 보여. 어떻게 보여? 더 커 보여. and thus 따라서 더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이야. 누구에게 할까요? 당연히 앙컷에게겠죠. later 이 말을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Later,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이 데이터들, 수컷에게서의 그 데이터. 어떤 수컷? Mating success. 짝짓기를 성공한 자연에서 수집된 여기서 이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support, 지지해, 밀어줘. 뭐를? 그들의 가설을 결국 같은 말이었죠. 어떤 동물들이 상대방의 그들의 천적 혹은 그들의 인지를 조작한다. 여기 나오는 boar, greater boar birds 다 뭔 얘기였냐? 앙컷에게
지각을 조작하는 거죠. 짝짓기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 결과 더 자기는 커 보이고 자기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빈칸 천지로 가봅시다. 정답률이 31%가 나왔다는 게 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장이 난해하다고 지문이 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난해진다고 꼭 문제를 어렵게 맞춰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능은 한달락에 정확한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문장들 결국 한마디예요. 반복된 거였죠. 오케이. Greater Power Boys가 뭘 활용했냐? 유전적 다양성을 활용했나? 미친 소리죠. 3번. 목소리의 매력을 활용했나? 큰일 납니다. 4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전국에 50%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은 글을 읽으면서 짝짓기에 대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컷이 하는 행동에 관해서 이 지문 속에 그 암컷이 오는 그 어베뉴, 그 길을 데코레이트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거기에 혹한 거죠. 정확하죠? 그랬으니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찾지 못하고 해석에 급급하다가 중간에 나온 사실적인 표현 하나를 고른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답이 아니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각을 조작한다. 5번 Locational Advantages,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다. 큰일 납니다.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2번이죠. 지각적인 편향들. 지각적인 편향, 지각을 조작, 의미가 통합니다. 오케이, 답은 2번. 정확히 다 풀었고요. 6번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을 미주알, 고주알, 해석을 할 친구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해석을 했다 친들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답을 맞췄다 한들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학술문에 있는 단어랑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지문은 똑같이 모든 빈칸은 3분의 제한 시간을 걸어두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조금 숙달이 되면 뭐 1분 30초, 많으면 2분 정도 걸어놓고 하시는 것도 모래주머니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3번 제한 시간 걸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퍼즈 하시고 다 푸신 다음에 보세요.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lthough impasse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까지가 although가 받아주는 것이죠. although는 양보부사입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해석을 해봅시다. 야, 공감이 impasse, 공감이죠. 공감이 널리 칭찬받는다 해도 괜찮아요. praise는 뜻이 뭐 칭찬하다, 찬양하다 뭐 다 여러 개 있으니까 칭찬을 받아. 누구에서? 스콜러, 학자죠? 몰랐어? 넘어가세요. And public figures, figures 뜻 굉장히 많죠. 바이어로 유명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숫자, 뭐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어장이 아니라 맥락이다. 이 지문의 맥락을 따져야 정확한 그 어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공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임파스가 칭찬을 받을지라도 not everyone is an impulsive booster. 야, 모두가 impulsive booster는 아니야. 부스터가 뭡니까? 뒤에서 연료 넣는 거잖아요. 오케이? 빡 치고 나가게 하는 거. 모든 사람이 impulsive booster는 아니야. 뭔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임파시를 칭찬하지는 않아. 정리하면 임파시가 그렇게 받을 건가? 칭찬받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임파시 정리하면 나쁜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할게요.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양보부사절의 논리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양보부사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국식 영문법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뭐 쓰이고 있는 거 저도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or thought 비록 뭐뭐일지라도 외웁니다. 네. 논리적인 아마 문장에서 활용이 된다면 이러한 문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구조를 얼도 주어 동사 문장 나오고 컴마 찍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온다. 가다가 문장의 끝이 나겠죠. 뭐뭐일지라도라고 알고 안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이 주어가 이 동사 할지라도 이 주어가 이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되게 그냥 잘하는 중학생 정도의 실력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차피 난해한 지문을 다루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문장의 구조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무조건이요. 앞문장은 의미적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왜냐? 뭐뭐 할지라도 뭐뭐일지라도라고 이미 밝혔으니까.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엄밀히 따지면 주어, 동사, 문장 나오다가 컴마 찍고 but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문장이 나온다 이거죠. 이 문장이랑 똑같아요. 논리적 구조상. 핵심은 어딜까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역접대가 항상 핵심이다. 이 문장이랑 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지점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고3 평가원 지문을 학술문을 보다가 이런 구조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해석이 안 돼. 뒤에 게 해석이 돼. 그러면 정확히 그 사람은 해석을 다 하진 못했어도 필자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명확히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본인이 잘 받아들인 겁니다. 오케이? 문제. 뒤에 게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앞에 건 해석이 되는데 뒤에 게 해석이 안 돼. 그럼 뒤에 거 해석하시고 의미상 반대 의미로 추론하세요. 앞뒤 내용이 있으니 잘 고려해서 반대 의미로 추론을 하면 쉽게 잘 풀릴 겁니다. 그게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주장이에요. 오케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실제로 더 실전에서 더 필요한 논리적인 사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임파시 부스터는 아니야 이 말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Critics of impasse argue that 블라블라 임파시에 대한 비판자들은 주장해 that 이하라고. impasse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임파시가 지켜주지 않을 거야 우리를 뭐로부터 interpersonal 개인 간의 혹은 그룹 간의 갈등에서 처음에는 뭐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의 상황이라면 정리하면 뭔가요? 임파시가 좋은 게 아니더라 이 얘기죠.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후적인 해설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실전에서 사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impact 실제로 they argue 그들은 주장해 뭐라고? impasse makes such conflicts worse. 임파시가 만들어 이러한 갈등들을 더 나쁘게.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반복이고 다음 문장 These critics maintain that impasse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비판가들은 유지해 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맥락을 따진다는 건 유지해라고 알고 있더라도 주장한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뭐를 주장하냐? 임파시가 can be
exhausting. 몰랐어요? 모를 리 없죠? 고1 단어예요. 고갈될 수도 있어. 그리고 lead to 뭐뭐로 이어져 뭐뭐로 초래한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뭐뭐로 이어진다가 좀 더 편할 거예요. burnout으로 이어져. burnout 다 타버린 거죠. 직역하면. 다시 말하면 insensitivity. sensitivity 감각인가 감각적인. 무감각에서 뭐로 가냐? 고통으로 바뀌어. 다시 말하면 더 나빠져. worse or worse니까. 또 같은 말이죠. empathy 좋은 거 아니야.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resist. empathizing? 잘 모르겠지만 with our groups. And even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st. 문장이 길어요. 하지만 쉽게 잘 읽어봅시다. 그들은 주장해. 뭐라고? 우리가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어디에? 우리의 인그룹. 우리가 속한 그룹이겠죠? 그리고 저항에 공감하는 걸 어디에? outgroups. 우리 밖에 있는 그룹이겠죠? 외부인들.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어. 뭐를? 고통을. 더 suffering. 누구의 고통? 밖에 있는 그룹들. in competitive. 경쟁 상황에 있는 혹은 위험을 느끼는 context, 상황, 맥락에서. 맞죠? 정확합니다. impassy가 안 돼. 불가능해. 너네 솔직히 너네 그룹 아닌 애들 고통받는 거 즐기기도 하잖아. impassy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impasy 좋은 거 아니야. thus 따라서 결론적 소수입니다. 결론의 논리는 설명할 게 없어요. 앞에서 뭔 말을 했던 간에 그냥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앞에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더라도 결론이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필자가 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의 논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해가 안 갔어? 읽으세요. 빈칸이 앞에 있어?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추론하시면 돼. 왜? 이 말이 결국 여기서 정리된 말이니까. 같은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empathy에 대한 prescription. 스크립션은 뭡니까? 서술 아닌가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도 뜻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스크립은 적당한 겁니다. 셔는 명사고 프리는 먼저, before의 의미가 있죠. 실전에서 몰랐다면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써진 것? 그냥 써진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오케이?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왜? 딱 그 병원에 가면 딱 먼저 써서 주잖아요. 앞에다 딱 내놓잖아, 써진 걸. 처방전이라는 의견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그냥 써진 것이 할게요. 이거에 대한 이 프리스크립션은 땡땡땡이다. 임파시에 대한 기술 뭘까요? 여기서 주구장창했던 말 뭘까? 임파시 좋은 거 아니야?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임파시 마이너스적인 존재야 라는 말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선택지랑 가볼까요? 1번 Underestimate the invisible conflicts possible within a group. 그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과소평가한다. 정신병이죠. 이런 말은 너무 딴소리라서 오히려 글을 잘 읽은 애들이 이거 읽다가 자기가 읽은 걸 착각할 정도로 딴소리예요. 내가 잘못 읽었나? 라는 혼동을 줄 정도로 딴소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안 나왔어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 흔들리지 않는 것도 훈련의 결과예요. 2번 is triggered by the need for solutions to emotional conflicts. 트리거는 뭡니까? 방아쇠 아닙니까? 방아쇠? 방아쇠 당기다가 트리거일 거고 is triggered 수동태니까 저게 딱 유발이 돼. 뭐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필요. 뭐에 대한 필요? 해결책. 감정적인 갈등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 필요. 이게 딱 당겨져.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야 임파시가 필요해 이런 얘기죠.
반대말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1번은 딴소리, 2번은 반대말. 3번 카운터 프로덕티브를 몰랐다 이거죠? 몇 명은 넘어갑시다. 4번 functions 기능이야. 기능. 뭐 어떤 기능? accelerator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기초 단어예요. facilitate 뭐뭐를 용이하게 해주다, 도와주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헬퍼라 칩시다.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으로서 해결을 사회적인 디스 할모니. 하모니는 조화로움이니까 디스는 아니다잖아요. 부조화, 분화 정도 되겠죠. 컴플리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갈등이죠. 갈등.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해결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으로서의 기능.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임파시가 필요하단 말이잖아. 5번 raise 만들어 생기게 해. 의문을 만들어. 의문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야. 뭐에 대해서? About negative attitude toward social disharmony. disharmony 불화를 했으니까 사회적 불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이 의문이란 게 정확히 여기서 이 부정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불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 정답인 선지였다면은 넣어놓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게 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두 개 다 해봐도 이 글은 애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거 뭐라고요? 무조건 임파시 안 줘. 그 얘기밖에 없다. 잘 낚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답은 무조건 3번인데 카운터 프로덕티브를 사전에서 보지 않았다면 이 단어를 이해를 못했을까요? 영어를 잘한 친구들이 아마 이거 사전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 뜻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카운터, 프로덕티브 잘 생각해보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카운터요. 뭡니까? 우리가 다 알죠? 카운터 치다를 하잖아. 어떤 대상이 올 때 딱 맞받아 치는 겁니다. 반대, 딱 때리는 거지. 오케이. 프로덕티브 생산적인이니까 생산의 반대겠죠. 생산적이네. 비생산적인 이 정도의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뭐라고 돼 있든 그 의미야. 임파스 이게 비생산적이야. 효과가 없어. 어디서? 갈등 상황에서 임파스는 별 의미가 없어. 이 얘기죠. 당연히 3번이다. 체크하시고 틀릴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제도 알았고 답도 알았지만 남은 문장들 있으니 한번 풀어는 봅시다. 임파시. 그들은 주장해 임파시가 can further increase conflict. 더 확립하는 거죠. 갈등을. 그리고 force 강요해 뭐뭐 하게 해. 우리랑 그들의 싸움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정신적으로. 오케이. Finally, even when we try to 이제 발음이 계속 헷갈려. emphasize인가? empathize가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공감하고 계속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 우리랑 다른 혹은 우리랑 친숙하지 않은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뭔 얘기 나오겠어요? 임파시는 도움이 안 된다겠지. 오케이? 때때로 우리는 we are unable to accurately 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공감해 줄 수 없어. 그들의 경험에 이제는 공감이 나쁘다,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공감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정도 얘기까지 일단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끝났죠? ing 분사입니다. 그냥 주어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실전에서 이게 야기에 더 큰 misunderstandings 오해를 만들어. 그리고 frustration 뭐겠어요? 당연히 몰랐더라도 모르면 안 돼. 쉬운 단어야. 그냥 분노 이 정도겠죠? 더 큰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 Critics of impasse에 대한
크리티즈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이젠 지겹죠. 뭐겠어? 인팟이 안 좋다. 이 얘기만 나올 수 없어. 우리는 we should give up. 우리는 포기해야 돼. 뭐를? 인팟을. 그렇죠. 당연하죠. 오케이. 그리고 뭐 사용해야 돼. 여기 좀 살짝 자극적이야. 인플로이. 고용하다 이러면 안 되겠지. 다른 도구들을.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야 돼.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사회적 하모니 추구에 있어서. 공감은 아니야. 최소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용해야 돼. 임파스가 아니라. 여기 이지가 되는 건 그냥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rational compassion. 이성적인 동정. compassion도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임파스랑 비슷한 단어긴 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다르지. 또는 도덕적인 감정들 right, fear, anger, and shame. 예를 들어 두려움, 화, 부끄러움과 같은 도덕적인 감정들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200개 있다 쳐봅시다. 한 지문에 더 쉽게 느껴질 때요. 독해를 잘한다면. 왜냐? 계속 같은 말이니까. 하위권들의 특징이 더 문장 해석이 급급하니까 문장 해석하다가 중심점을 잊어버리는 거. 독해를 좀만 잘하는 사람들은 왜요? 다 봤어요. 내 거는 어떻게 해요? 네? 내 거. 여기서 할까요? 잠깐만. 그 상관없습니다. 가져왔죠, 당연히. 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요? 앉으세요. 편하게. 독해력이 있다면 당연히 더 쉽게 느껴질 지문입니다. 오케이. 카메라 쌤 아직 안 갔던데. 그래요? 네. 제한 시간은 3분이고 퍼즈 건 다음에 정확히 푸신 다음에 해설 보세요. 4번 칸트 지문은 정답률 21%고 26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오답률은 2인데 오답률 1위는 화제가 되지 않지만 칸트 지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복수정답 10위가 좀 많이 걸립니다. 오케이, 3분 걸고 문장 풀어보세요. 풀었다 전제하고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칸트는 강력한 수호자다. 무엇에? The rule of law에. 법의 지배죠. 법의 지배. 이것에 대한 엄청난 수호자였다. 지지했다 이거죠. 이 뭐로서 이거 지지했냐? 이 법에 대한 지배가 ultimate guarantee.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강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not only A but also B. 설명 좀 할게요.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외우지만 실제로 아무도 잘 활용을 못하죠.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외우는 건 번역을 외우는 겁니다. 필자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not only A는 중요하지 않아요. but 이하가 항상 핵심입니다. 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 피스의 보호가 아니라 but also a freedom. 자유의 절대적인 보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지점은 이따가 복수정답 10이 걸린 지점에서 해석할 때 좀 활용될 지점이라 조금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돌리고 얻을서 이 구문과 관련해서 구문 공부를 제대로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흔히 구문을 잘 한다 이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같이 외우는 구문이 하나가 있는데 be, as, where, as, a 이 두 개를 아까 말했다시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어도 내신이면 봐줄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상하지 않나? B as well as A, A as well as B라고 해도 되는데 왜 B를 먼저 넣어놨을까? 이 해석에 맞춰서 한 번에 외우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다. 실제 문장에 있었다면 앞에 문제 좀 나온다 이거야. A뿐만 아니라 B도 머리가 조금만 큰 아이들은 B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이 지문 as 시리즈가 워낙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연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문장에서 핵심인 건 야 B가 as well 아 그래 하고 문장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as A는 그냥 뭐뭐처럼 뭐뭐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as A가 만약 난해하다 읽을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쉽건 어렵건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건 앞의 내용이지 뒤의 내용이 아니야. 앞에서 하고 싶은 말 이미 질렀고 뭐뭐만큼 뭐뭐처럼 뒤에서 그냥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왜 일부러 모든 표현을 다 외우나? 그럴 이유가 없죠. A, as, where, as, B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조금 잘 활용할 지점이 있는 건 A가 중요한데 A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B 해석하고 그대로 똑같이 연결하세요. 왜냐면 맥락상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구분하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A 잘 해석했다. as B 해석 안 하셔도 되고 A가 어렵다. as B 해석하시고 문맥상 비슷한 의미로 추론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바보같이 싹 다 외워서 해석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고 궁금대지 마시고 나저 읽을게요. He believed that 야 그는 믿었어 that 야라고 뭐라고 믿었냐?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아 인간 사회가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규제되는 거죠. 당연히 뭘까?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면 써있기로는 효과적이고 바인딩, 묶어주는 레벨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the rule of law겠죠.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법의 지배 이게 필요해. 이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거에 의해서 규제되는 합리적인 형태, 합리적인 국가의 사회겠죠. 칸트가 생각했던 건 because 왜냐하면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왜냐하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들 The law of law예요. 이것에 의해서 규제받는 인간 사회 이게 가능하게 people들이 살도록 조화롭게 다시 말하면 to prosper and to cooperate 더 적절하고 더 협동 가능한 당연히 그냥 레셔널 폼이지. 오케이? However 여기부터는 읽기는 면밀히 읽었겠지만 사실 쭉 아이디얼리한 문장까지 그냥 칸트의 사유 그냥 분석한 겁니다. 뿌리랑 이런 거. 그래서 읽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장에서도 읽었을 테니까. His belief 그의 믿음 뭐에 대한 필연적인 그 과정 필연적인 그 진보 레셔널 폼으로 나아갈 거라는 인간의 사회가 그것에 대한 믿음은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이거는 기반하지 않아 낙관적이고 고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시각에 이런 표현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없으면 어쩔 겁니까? 오케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하지만 반대로라잖아. 반대로 여기까지는
본인의 비경문 지식이 맞았다 치더라도 필자가 보기에 이게 아니래. 오케이?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아 반대로 그것은 칸트의 시각이 있죠. 이거는 오히려 더 가까워. 홉스의 견해. 홉스의 견해를 알 리가 없죠. 설명을 해주고 있어. 친절하게. Man's biva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굉장히 길죠. 홉스의 견해는 뭐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 지향적인 본성이 만들어 그것을 필요하게 무엇이 필요하게 만드냐? 만드는 것을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당연히 the rule of law겠죠. 효과적인 legal framework 이거를 유지하고 만드는 걸 필요하게 만들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peace를 보장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다. 사실 홉스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필자가 보기에 칸트의 입장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the rule of law가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우리는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and goodwill. 우린 계산할 수 없어. 뭘? 사람들의 좋은 의도를. goodwill이랑 benevolence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쓸 이유가 없어. 라틴어냐 영어의 차야. 계산할 수 없어. 하지만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악마들의 나라도 살 수 있어. 조화롭게. 어디서? 법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법적 시스템인데?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묶어주는 뭔 얘기야? 또 rule of law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계속 지독한 반복이죠. Ideally, 이상적이게도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이 법이라는 거는 구현체다. 구현체. embody는 구현하다예요. 무엇의 구현체냐? 이러한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체야. 오케이? 어떤 정치적 원칙들?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합리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합리적인 존재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할 것들을 규정한다. 그럼 이건 합리적인 거죠? 법이라는 건 애초에. 다음 문장.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하시고, 만약 그러한 법들이 금지한다면 그것들을 그들이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들을 금지한다면. 잘 생각해봐. 한 번 더 신경을 들여서 봤어도 괜찮아. 법이 만약에 금지한다면 너네들이 하지 않을 거, 합리적으로는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거를 금지한다면 그냥 좋은 거죠. 오케이? 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걸 막아놓은 거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법은 cannot be blank. cannot be를 생략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거다. 국가에 필요한 거다.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은 잘못된 게 없다. 법은 좋다. 법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가능합니다. 근데 핵심은 문제를 낸 사람이 캔낫으로 한번 꺾어놨다는 거지. 캔낫이 부정어니까 뭐뭐 할 수 없다니까 cannot be blank의 블랭크도 마이너스가 와야 결국 이 문장이 플러스가 돼서 법이 좋다는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랑 가볼게요. 어, 1번이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라 2번부터 읽을게요. 빈칸의 선지가 플러스가 나오는 순간 오답입니다. 이렇게 2번 보여줘. 뭐로써? 강한 디펜더, 지키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정의로운 시스템을.
법이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니 반대말이다. 오케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랑 반대말이다.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계속 몰고 가는 거죠. 효과적으로 억누르도록 무엇을 그들의 악한 본성을. 이 지문이랑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법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반대말입니다. 4번 나가리. 5번 accepted 받아들여져.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 안에서 받아들여지냐? 이상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맞는 말이죠. 오케이. 5번도 반대말이다. 문제는 1번 3번이에요. 조금 사후적인 풀이가 될 수 있긴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understood as a restraint. 억제제로서 이해돼. 그들의 자유를 억제한다. 정확히 논쟁의 여지 없이 반대말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답은 3번이 맞고요. 3번을 찍었어야 돼. 1번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보통 푸는 방식대로 하면 여겨져.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 여기서 좋은 말이다 이거예요. 플러스적인 말이다 이거야. 왜? 합리적으로 한다니까. 1번도 그럼 오답이 되겠죠. 더 깊은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3번이니까 1번은 지웠어야 된다 까지가 학생들이 시험에서 했어야 될 행동이고, 문제는 복수정답에 관한 얘기인데 수치에 올리고 싶은데 가봅시다. 이 문제가 나오고 하도 화제가 되면서 양상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캔낫이라는 부정어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얼추 정답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정답의 여지가 1%라도 생기지 않냐라는 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예요. 그건 학생들이 아니고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사들, 특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사들은 어쨌든 3번이 답인 건 확실하니 1번을 지웠어야 된다가 첫 번째 의견이고, 이 캔낫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리즈너블리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풀었듯이 이게 해보면 플러스야. 그러니 답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데 이제 이 단계를 좀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만약 이 1번 선지가 이 실제 이 원문에 빈칸에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걸 기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원문에 들어간 순간 캔낫이 리즈너블리를 부정하는지 아니면 컴파이닝을 부정하는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두 개 다 열어놔야 된다. 뭐 하나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흔히들 말하죠. 스코프 미디에이션. 부정에 초점이라고 할게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어느 언어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야. 문장에는 여러 의미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부정어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부정어가 그 문장에 있는 요소들 중 어떤 거를 부정하고 있는지 이건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의 문장의 경우에.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부정어가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문제되는 문장 앞뒤의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어떤 낫이 뭘 부정하고 있는지. 근데 이 경우에는 뒤에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 복수정답 11을 보시는 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한 거예요. 100%는 아닌 거야. 캔낫이 무조건 리즈너블리를 수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적당히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논쟁의 전제는 이 문장이 어느 정도 문장으로서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만 캔낫을 넣어서 뭐가 부정이 되는지 따지는 것이고, 저는 그 이전에 애초에 이 문장이 비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문장 초반에 칸트의 입장을 정확히 밝혔어요. 왜냐면 뭐라고 했냐? The rule of law가 자유의 절대적인 보장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조건 지켜져야만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천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reasonably, 이 합리적으로 이 단어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는 이 문장이랑 동시에 연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이 문장은 캔낫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체로 비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평가원이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들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고 그동안 그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장을 인정하고 이 문장에 넣어버리는 순간 캔낫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순간 복수 정답이 10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을 신뢰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 애초에 이거는 2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칸트에게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비문이다. 이게 제 결론이고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